둘, 셋. 안녕하십니까. 미래대한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한 장의 제보 사진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999 플러스면은 이 카톡방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카톡방이 1000명 이상의 지금 멤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날짜는 2020년 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죠. 청와대 홈페이지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및 게시글 삭제 청원입니다. 저희가 이 중국어를 해석해 봤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중의 반대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우리 중국이 문정부에게 마스크, 방호복, 지원금 등을 상당히 지원받았으므로 대통령 탄핵 반대 투표를 해줬으면 이것을 본 사람들은 널리 퍼뜨려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해나가길 바라고 이 역병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청와대 청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국가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고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행위죠. 정치활동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제한된, 예를 들면 법률상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가지 자료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올해 1월 달, 한 달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트래픽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메뉴에는 윤석열 수사팀 해체, 이게 9.09%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치고 들어온 거죠. 중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5.61%입니다. 문제는 증가율입니다. 285.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로 봐서는 이 전달, 다시 말하면 작년 말 12월 달과 비교치가 될 겁니다. 그것이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청와대 청원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청와대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여론 형성의 장입니다. 이것이 외국인에 의해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더듬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전에도 이 유사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될 때 한국 대학생들은 홍콩 시민이 벌이는 자유화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들이죠. 이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 유학생들은 바로 한국 학생들이 교내에 붙인 대자보를 훼손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자보를 찍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이 대자보에 낙서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국인 지위라든지 체류 자격, 여기에 국한됩니다. 우리 국내 정치에 관한 의사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교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교포, 즉 중국 교포라든지 미국 교포라든지 이런 교포가 국내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찾은 자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 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지만 이 자료는 중국의 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확실히 한국 애들은 질이 안 좋고 비협조적이니까 한국에서 대통령 하기 힘들다. 또 탄핵, 하야, 청원이 97만 개를 넘게 지속되고 문재인이 계속해야 한다는 쪽은 40몇만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배경화면이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해서 중국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내정 간섭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은 2항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6조 1항 8호에 보면은 여기 보면 바로 그 17조 2항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추방이죠. 강제 추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17조 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지금 방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교포와 외국인과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교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률은 일주일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법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 법 어디에도 대한국민이 아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인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개입하는 것, 의견을 표시하는 것, 그로 인해서 여론 자체가 왜곡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13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내외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선거 결과가 나올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적어도 국내에서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다시 말하면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주변에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치 활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시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에 그 대상자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벼이 볼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제도가 여기에 오염돼서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 의사와 다른 그런 사람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